고작 김치 영상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새벽 3시 방송국 송출실에선 단 7분짜리 한국 영상이 실수로 나갔고 전국 시청률은 무려 18배나 폭등했습니다. 언론은 말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울었다. 김치 때문이었다. 그 영상엔 대체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왜 모든 걸 잃을 뻔한 한 직원은 오히려 전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까요? 지금 그 기막힌 반전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단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국경을 넘는 감동의 시작입니다. 저는 미하우 노바크입니다. 바르샤바 공영방송에서 20년째 송출 기술자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주로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새벽 프로그램을 틀고 광고 사이 공백을 메우는 짧은 영상도 고르는 게 제 몫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특히 바르샤바의 1월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면 이런 추운 겨울 저녁이면 늘 부엌에서 사워크라우트를 담그곤 하셨어요. 커다란 나무통에 양배추를 차곡차곡 쌓고 굵은 소금을 뿌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하우, 이게 우리 폴란드 사람들의 겨울나기야. 그런 말씀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야간 근무에 들어갔어요. 밤 공기는 매서웠고 머리는 무겁고 아내 모니카가 감기 기운이 있다 해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딸 리디아가 열이 조금 있다고 해서 더욱 걱정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하더군요. 잠은 깨지 않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어요. 송출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새벽 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광고 끝나고 7분짜리 공백이 생겼는데 전 늘 하던 대로 조용한 풍경. 영상을 하나 고르려고 외장 하드 몇 개를 넘겼죠. 평소에는 폴란드 시골 풍경이나 숲속 영상, 때로는 잔잔한 호수 장면 같은 걸 틀곤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들로 채우는 게 관례였어요. 그중 하나에 NEASTFOTAG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북동쪽 영상이라는 뜻일까 싶어서 분명 어디선가 가져온 풍경 영상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파일명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가져온 자연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줄 알았죠.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낯선 장면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한 할머니가 있었고 거대한 스테인리스 양푼의 배추를 정성스레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영상은 나가고 있었고 다시 끊을 수는 없었죠. 아무도 안 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마치 조용한 음악처럼 모든 게 전달됐어요. 손에 힘을 주는 방식,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그리고 중간중간 혼잣말처럼 나직이 웃는 얼굴 배추 한 포기를 들어올릴 때의 조심스러움, 빨간 양념을 바를 때의 섬세함, 모든 움직임에 경험과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어요. 화면 속 할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추잎 하나하나를 펼치고 그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라 넣는 모습이 예술 같았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하얀 배추와 만나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었고 할머니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겨울이면 사워크라우트를 담그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죠. 김치인지 뭔지 몰라도 그 손길은 너무 익숙했어요. 염장하던 손, 가만히 숙이고 있던 뒷모습,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과 사랑이 묻어난 그 모든 순간들. 어머니도 사워크라우트를 만들 때면 저와 같은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집중하면서도 어딘가 평화로운 그런 얼굴 말이에요. 영상은 7분도 채 안 돼 끝났지만 제 마음은 멈춰버린 듯 했어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는데도 저의 시선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출실의 기계 소리만 조용히 웅웅거리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할머니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집에서 눈을 떴을 땐 여느 때처럼 피곤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선 그냥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거든요. 하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의 손놀림, 그 조용한 미소,
그리고 제 어머니와 겹쳐지던 그 순간들이 꿈속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이었나 휴대전화가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흔치 않아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설마 어젯밤 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미하우, 지금 방송국 와줄 수 있어요? 편성부서 비에르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긴장이 묻어 있었죠.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처음 봤어요.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저작권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용상 뭔가 부적절한 게 있었을까? 바르샤바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로비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탕비실에서도 제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그 영상 봤어? 정말 눈물 나더라. 새벽에 우연히 봤는데 완전 감동이었어. 복도를 지나가는데 평소에 저와 잘 안 친한 동료들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하우, 정말 좋은 영상이었어요.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사람도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실수였는데 왜들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부장실 문을 열었을 땐 비에르카와 부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어요. 어제 새벽 2시에 나간 영상, 일부러 그거 튼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역시 문제가 된 건가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영상 제목이 헷갈렸고 풍경 영상인 줄 알고 틀었는데 김치 담그는 장면이 나와서 그냥 놔뒀다고요.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건지 걱정스럽다고도 덧붙였어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 하나를 내밀더군요. 문제요? 이게 문제라면 매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보니 시청률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새벽 시간대 그래프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시청률이 새벽 시간 기준으로 0.4에서 9.3으로 올랐어요. 무려 18배예요. 이런 수치는 정말 전례가 없어요. 우리 방송국 새벽 시간대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0.4%라는 건 거의 아무도 안 본다는 뜻인데 9.3%라니요? 이건 저녁 시간대 인기 프로그램 수준이었어요.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청자 문에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부 김치 영상이 뭐냐고, 다시 볼 수 없느냐고, 어디서 찍은 것이냐고 묻는 내용이었죠. 방송국 홍보팀도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답니다. 특히 연세 지긋한 분들 반응이 뜨거워요. 비에르카가 메모지를 보며 말했어요. 스타니스와프라는 분은 그 할머니를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모든 게 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대단해요. 폴란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바르샤바 방송국 김치가 올랐어요. 유튜브에도 누군가 캡처해서 올린 영상이 벌써 조회수 10,000회를 넘었고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실수였고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했던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감사 인사예요. 새벽에 우연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 엄마 생각났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군가 말하더군요. 영상에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다 느껴졌어요. 그 할머니의 정성, 사랑, 그리고 뭔가 소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까지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손놀림은 단순히 김치만 만든 게 아니었구나. 그건 누군가의 잃어버린 기억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를 다시 꺼내준 거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았던 거죠. 어제의 실수가 오늘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가장 진실한 감동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편성부서에 잠깐 들렀다가 의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레고르즈가 너 영상건으로 언론에 제보했대. 그레고르즈, 경쟁 방송국의 PD입니다. 늘 예민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평소 저희 방송국이 뭔가 잘 되면 꼭 뒤에서 험담을 하곤 했는데 이번엔 정면으로 나섰나 봅니다. 언론은 금세 반응했어요. 인터넷 기사 제목엔 공영방송, 무단 영상 송출 논란이라는 문구가 떠 있더군요. 댓글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 기본도 안 지켜? 한국 영상이 왜 폴란드 방송에 나와? 같은 말들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부장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법무팀 직원이 와 있더군요. 영상 출처는 어디입니까? 누가 가져온 자료입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외장 하드에 있던 파일을 실수로 튼 겁니다. 영상 제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실수라고는 해도 영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건 큰 문제였거든요. 부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이 떠올랐고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왔는지도 생각났습니다. 이건 단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죠.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땐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며 다른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다들 조용했습니다. 저를 피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그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영상은 많은 사람을 울렸고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영상 때문에 저는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감동은 커졌는데 그 중심에 있는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앞으로 닥칠지 모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마주치고 싶은 사람도 없었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모니카가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서는 딸 리디아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제게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제 실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모니카가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으니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방송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니카가 실망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죠. 모니카는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를 다그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거실 한편에서는 리디아가 연필로 종이에 뭔가를 쓰는 소리만 들렸고 부엌에서는 수프가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밤에 실수로 이상한 영상을 틀었어. 김치 담그는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모니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비난하는 톤도 걱정하는 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더 듣고 싶다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경쟁 방송국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언론에 제보했어. 징계위원회가 열린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겁이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고 정말 해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니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 그 영상 봤어. 인터넷에서 돌더라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모니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오늘 오후에 동네 엄마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더라고. 다들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난리였어. 나도 궁금해서 봤는데. 모니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솔직히 나도 감동받았어. 그 할머니 손놀림을 보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 어릴 때 할머니가 피에로기 만들어주시던 모습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사에선 누구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규정과 실수, 책임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아내는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장면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처럼 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틀린 파일을 재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모니카의 말을 들으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는 잊고 있던 할머니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리디아도 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같이 봤지.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정말 좋은 일 한 것 같다고. 김치가 뭔지는 몰라도 그 할머니가 정말 예쁘게 웃으신다면서 딸까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니카가 계속 말했어요. 미하우, 당신이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나는 알아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늘 책임감 있게 일해왔잖아요. 그런 당신이 실수 한 번 했다고 모든 걸 잃을 리는 없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니카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비록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제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가끔 제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저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영상이 단순한 실수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건 누군가에게 전해진 따뜻한 진심이었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필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업무가 끝난 뒤 저는 송출실 옆 작은 편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그 영상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시 보고 싶었어요. 어젯밤 그 영상이 제게 남긴 여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방송국 내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조용한 곳이거든요. 두꺼운 방음벽 때문에 바깥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마치 세상과 분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모니터 몇 대와 편집 장비들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 어제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엌 풍경이 나타났어요. 하얀 타일로 마감된 벽,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큰 스테인리스 양푸이 화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정신이 멍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모든 게 또렷했어요. 곧이어 할머니의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죠.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았지만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올려 소금물에 절이는 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마치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온 장인의 손처럼 망설임이나 서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올리는 데에도 마치 무언가를 품듯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배추잎 하나하나를 펼칠 때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섞은 빨간 양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선명한 붉은색이 하얀 배추와 만나는 순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발라 넣으셨는데 그 과정이 마치 무언가 신성한 의식 같았어요. 저는 어느새 그 장면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화면 속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말이 됐습니다. 양념을 바를 때마다 표정이 살짝 바뀌었는데 집중할 때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가 만족스러울 때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치통에 담을 땐 입계리를 살짝 올리며 작은 숨을 고르셨죠. 그 미소 하나가 제 마음을 깊숙이 건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겨울이면 어머니가 사워크라우트를 만들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말이에요. 커다란 나무통을 꺼내놓고 양배추를 차곡차곡 쌓으시던 모습,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시던 손길, 발밑에 전기 히터를 놓고도 손끝이 빨갛게 얼어붙어 계시던 모습까지. 저는 그 옆에서 놀면서도 어머니가 늘 사워크라우트를 만들 때는 눈빛이 달라졌던 걸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더 집중하시고 어딘가 행복해 보이셨어요. 미하우,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겨울 준비야. 이 사워크라우트가 있으면 추운 겨울도 무섭지 않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어요. 화면 속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단순한 재료를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그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것까지. 그날 오후 방송국 내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홍보팀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장소는 본관 4층 회의실. 제가 도착했을 땐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문화원 소속 요한나였습니다. 몇 번 문화행사 때 마주쳤던 분이죠.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영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작권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한나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온라인 기사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반응들을 서울에 보고했더니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중재 절차를 제안했어요. 이런 경우엔 처벌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요한나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걸 단순한 저작권 위반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화교류 효과가 입증된 사례라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정식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창밖엔 해가 드물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아래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이 전한 건 단순한 풍경이나 정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랑이었고 기억이었고 국경을 넘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방송국 홍보실로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자 봉투가 늘어났고 택배 상자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김치 영상에 감동한 시청자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나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 시청자 반응들을 서울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 임팩트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통을 열어봤습니다. 보낸 이는 루블린 외곽 마을에 사는 78세 노인 스타니스와프였습니다. 그 영상 속 할머니를 보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마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그렇게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었죠. 손끝이 얼어붙도록 배추를 절이고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 시간. 오랜만에 그 냄새와 온기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장이 직접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어.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정식 전환하기로 했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방송국과 KBS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거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지. 물론 모든 저작권은 투명하게 처리하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정식 프로그램 주제가 뭔지 알아? 부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식탁 마이너스 한국과 폴란드의 발효 음식 이야기.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건 해명도 변명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요한나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제작진에서 직접 폴란드에 와서 촬영하고 싶다고 해요.
그 할머니도 만나고 폴란드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진짜 문화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편지 한 통을 더 펼쳐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더군요. 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같았어요. 저도 커서 엄마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의 맛은 몰라도 그 정성만큼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성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의 식탁이라는 기획안은 금세 정식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제작 회의에서 저는 정중하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첫 회는 김치를 다루고 싶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반향은 이미 모두에게 증명됐으니까요. 영상팀, 편성국, 심지어 법무팀까지도 이번만큼은 조용히 지켜봐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울로 메일을 보냈고 한국 제작진과의 협업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원본 영상은 화질도 더 선명했고 자막과 해설까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저는 아내 모니카와 딸 리디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디아는 김치가 뭐야? 라고 물었고 모니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사워크라우트보다 매콤하고 훨씬 더 따뜻한 음식이야. 그 대답이 얼마나 절묘한지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말 눈물 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김치가 이렇게 감동적인 음식이었다니. 댓글 중 하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그걸 김치가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을 담은 음식, 기억을 품은 손, 국경을 넘은 정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상장을 받았습니다. 문화교류 공로 표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큰 의미였죠. 처음엔 울면서 시작한 일이 결국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시 제 삶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수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는 걸. 문화는 말보다 빠르게 가슴에 닿고 김치 한 포기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방송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김치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시장에서 서울의 기억이 피어났고 한 조각의 발효 음식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이 마음을 건넨 기록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이건 엄마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며 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기록, 국경을 넘어 이어갑니다. 여기는 감동 내국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날 오후 방송국 내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홍보팀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장소는 본관 4층 회의실. 제가 도착했을 땐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샤바에 있는 한국문화원 소속 요한나였습니다. 몇 번 문화행사 때 마주쳤던 분이죠.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영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작권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요한나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온라인 기사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반응들을 서울에 보고했더니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7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중재 절차를 제안했어요. 이런 경우엔 처벌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요한나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걸 단순한 저작권 위반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화교류 효과가 입증된 사례라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정식으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거쳐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창밖엔 해가 드물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아래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이 전한 건 단순한 풍경이나 정보가 아니었죠. 그건 사랑이었고 기억이었고 국경을 넘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방송국 홍보실로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자 봉투가 늘어났고 택배 상자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김치 영상에 감동한 시청자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나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 시청자 반응들을 서울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 임팩트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가 됐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통을 열어봤습니다. 보낸 이는 루블린 외곽 마을에 사는 78세 노인 스타니스와프였습니다. 그 영상 속 할머니를 보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마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그렇게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었죠. 손끝이 얼어붙도록 배추를 절이고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 시간. 오랜만에 그 냄새와 온기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장이 직접 제자리로 찾아왔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어.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정식 전환하기로 했대.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방송국과 KBS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는 거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지. 물론 모든 저작권은 투명하게 처리하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정식 프로그램 주제가 뭔지 알아? 부장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식탁 마이너스 한국과 폴란드의 발효 음식 이야기.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건 해명도 변명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요한나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제작진에서 직접 폴란드에 와서 촬영하고 싶다고 해요. 그 할머니도 만나고 폴란드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도 담그고 진짜 문화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편지 한 통을 더 펼쳐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더군요. 그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같았어요. 저도 커서 엄마처럼 요리를 잘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치의 맛은 몰라도 그 정성만큼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성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의 식탁이라는 기획안은 금세 정식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제작 회의에서 저는 정중하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첫 회는 김치를 다루고 싶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반향은 이미 모두에게 증명됐으니까요. 영상팀, 편성국, 심지어 법무팀까지도 이번만큼은 조용히 지켜봐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울로 메일을 보냈고 한국 제작진과의 협업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보내온 원본 영상은 화질도 더 선명했고 자막과 해설까지 추가된 상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저는 아내 모니카와 딸 리디아와 함께 거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디아는 김치가 뭐야? 라고 물었고 모니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사워크라우트보다 매콤하고 훨씬 더 따뜻한 음식이야. 그 대답이 얼마나 절묘한지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말 눈물 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김치가 이렇게 감동적인 음식이었다니. 댓글 중 하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그걸 김치가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을 담은 음식, 기억을 품은 손, 국경을 넘은 정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상장을 받았습니다. 문화교류 공로 표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큰 의미였죠. 처음엔 울면서 시작한 일이 결국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시 제 삶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실수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는 걸. 문화는 말보다 빠르게 가슴에 닿고 김치 한 포기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방송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김치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시장에서 서울의 기억이 피어났고 한 조각의 발효 음식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이 마음을 건넨 기록이죠. 지금도 누군가는 이건 엄마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며 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기록, 국경을 넘어 이어갑니다. 여기는 감동 내국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